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후속 취재, 또 녹취록도 지금 공개가 돼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보도 관련된 내용, 후속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뉴스토마토 그 보도 이후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공개된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녹취록을 우선 좀 요약해드리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4.10 총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지난 2월 7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이 만나서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었다는 내용은 전해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의 초청으로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네,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취임식에 왔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후속 보도가 됐고요. 네, 명 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조금 더 의문이 생기게 된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후 언론들의 취재로 밝혀진 내용은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본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또 당시 김 여사는 공천해줄 힘이 없다라고 말했다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명 씨가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김 여사와 연락을 했었던 점을 연락 계속 하고 있었다. 네, 다시 상기를 편안하게. 시켜준 것이고 단순 연락이 아니라 또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또 오히려 확인해준 셈이 됐습니다. 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로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연락이 됐고, 그리고 공천 얘기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5일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최초로 뉴스토마토에 보도를 했는데, 그때하고 좀 다르게 TV에서도 메인 뉴스에 이 뉴스토마토 후속 취재 보도가 다뤄졌는데, 다 다뤄졌습니까? KBS도 했을까요? KBS는 빠졌습니다. 역시 KBS는 빠졌군요. 네. 네. 어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를 기준으로 MBC와 SBS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지만 KBS는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리포트를 해당 내용에 할애를 했는데요. 각각 2분 남짓과 5분 44초가량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저희 보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 영상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대담 형식으로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보도가 됐고요. SBS는 네 번째 리포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데 본지의 보도와 함께 이를 부인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눈길이 갔던 건 KBS에서는 이 해당 내용이 전무했다. 아예 없었어요? 네, 전무했다라는 점인데요. 또 종편 채널에서도 MBN을 제외한 채널A, TV조선, JTBC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소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또 당초 어제 저녁에 또 JTBC에서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보도는 물론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첫 리포트부터 5곡지를 할애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JTBC에서 많이 다뤘다 그 말씀인데, 주요 신문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KBS와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 사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해당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경향신문은 민심 부응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혐의에 더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을 짚으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이 봐주기식 수사와 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겨레는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선거 관계자에게 총선 관련 메시지를 보내 좀 교통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전에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가 라면서 꼬집었고요.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숱한 논란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특검법 명분을 김 여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등 야당 반응 어땠습니까?
네, 어제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예. 해당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담겨 있는데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 의혹이 포함된 것도 지난 5일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포함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고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총선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이현주 민주당 의원은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앞으로 이 사안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거다. 말하자면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하나의 징조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개입이나 관련 의혹들이 보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요. 자,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김여사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표현을 김여사 그렇게 씨의 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이 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특검만이 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조국혁신당은 관련해서 논평도 냈습니다. 네. 김부엽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윤김 공천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이번에 알려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데 전모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석열 또 김건희 공동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중대 범죄임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검찰이 우리 편인데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겠어라는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셈법이 가장 복잡할 것 같은 게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이번 보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면서 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 인사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공천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단행이 됐다면서 명태균의 허장 정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 파일에 기반한 근거 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었다라면서 윤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차단을 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보도로 봐서는 실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최근 부쩍 늘어난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대해서는 좀 당 차원에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좀 중론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 보도에 가장 또 주목이 되는 지점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상황입니다. 자, 기사가 나갔을 때 그 직후에 이준석 의원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용남 지금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죠. 이 사실이 보도가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개혁신당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아침 보도가 나가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 비례대표 1번 해주겠다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또 가짜 뉴스다라고 곧바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선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약속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을 해준 그래요? 겁니다. 네. 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찾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다르다면 비례대표 제안을 어느 쪽이 했느냐 정도의 차이라면서 다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보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취재가 지금 꼼꼼하게 된 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와서 1번, 3번 얘기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를 무슨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체코 지금 순방을 갔는데 지난 첫 번째 보도할 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4-5시간 만에. 이번에는 입장이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5일에 보도가 되고 난 후에는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면서 곧바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네. 이 부분 또한 추후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인 이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 공작으로 비춰진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제2의 던지기 수법이자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조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공작을 했다. 명태균 씨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아닌 거를 뉴스토마토에서 조작을 했거나 편집을 했다면 뉴스토마토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명태균 씨 목소리가 맞다면 그 조작이나 공작은 명태균 씨가 한 거고 그 사람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뉴스토마토에 얘기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안 떠들었으면 이게 밖에 나왔지 않잖아요. 본인이 떠들었던 내용이 다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좀 댓글도 좀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랑 다른 문제라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도 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저희 라이브 할 때 최초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만 명 이상의 분들이 들어와셔서 또 보셨고 조회수도 꽤 많이 이제 40만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닌데 다른 방송에서 이제 평론가들이 뭐 메시의 토마토에서 보도할 거다라고 뭐 얘기하고 뭐 깜짝 놀랄 게 터질 것이다,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또 기대하고 기다려 주셨고 또 얘기도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빵 터졌다고 근데 빵 터진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큰 맞습니다.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또 대통령실도 아직 반응도 안 나왔고 일단 시청자분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뉴스토마토와 뉴스인사이다를 찾아주셨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를 직접 취재한 박형광 기자와 또 뉴스토마토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남기신 댓글이 있었고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미선님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잊지 마시고 좋은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꼭 자기 이슈 뉴스 나오면 해외로 도피한다. 출국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하, 예. 아니면 입국, 영구 금지시켜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없이 체코로 순방을 떠났죠. 한편 지난 6월이죠. 북한의 오물풍선과 함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긴장됐을 때에도 대통령 내외는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맞습니다. 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체포가 더 시급하다 예. 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댓글이 이런 어마어마한 뉴스가 포털 메인에도 올라오지 않는 현실이 암울하고 화가 난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5일 처음 김건희 여사의 4.10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을 때에는 보도 내용보다는 사실 이 대통령실에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런 워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메인 뉴스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룬 만큼 향후 파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이 안 됐으니까 개입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입은 했으나 공천이 안 된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반응이나 입장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는 아직 입장 자체도 없다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고 뭐 엄청난 핵폭탄이 터질 수도 없고요. 뭐 그게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대충 확인되는 게 2022년도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청남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받는 과정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전날 알아서 빨리 다 채워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윤핵관들이 찍는 사람 아니다 내가 하는 사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이번 2024년도 총선 과정에서도 지금 딴 데로 옮기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컷오프까지 다 알고 있었던 명태균 씨 뭐 예언가인가요?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천에 누가 개입을 한다면 이제껏 공천이라는 거는 뭐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다 누가 그냥 얘기해서 얘 뽑아 얘 찍어 넣어 이게 된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됐다면 아니라고 아닌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후속 보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준비된 내용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가급적이면 저희 뉴스 인사이더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교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 언론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조금 더 치밀하게 치밀하게 네. 그 사람이 과장한 건지 허풍을 떤 건지 그 부분을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한 것 같아요. 본회의 참석.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각각 2번 또 1번씩 폐기된 경험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한편 법안의 내용은 조금 더 강력해졌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더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이 이 김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고 이 강력한 항의 표시로 오히려 보이콧을 선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두고 계속해서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김 여사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이 당 자체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왜 이 특검법이 잘못됐냐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요. 자 어제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첫날 취임 날입니다. 첫 번째 받은 질문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입니다.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길에 이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내용은 취임사에서 말하겠다라면서 한 차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긴커녕 오히려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말만 그렇죠. 했는데요. 심 총장은 신속하고 정밀하게 판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서
통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 총장도 우선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시험 때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이제 심 총장에 대한 시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곧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좀 결론의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들을 많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장훈님은 천공보다는 이제 명태균인가 뭐 이런 질문도 주시고요. 신사고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천공이 좀 기분 안 좋겠다. 예. 천공이 천공보다 더 위인가? 근데 그거를 사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또 다시 보도가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진짜 명태균 이분이 뭐 가장을 했다면 그게 본인이 확인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후속 보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토마토 또 뉴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